예,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미니탭의 소프트웨어 실습을 좀 설명을 더 드리려고 합니다. 여태까지는 이제 뭐 미니탭 없이도 손으로 풀 수 있었지만 이제 아노바부터는 손으로 푼다는 게 불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후에 강의할 이제 회귀 분석으로 가면요. 회귀 분석을 손으로 풀면 일반적으로 두세 시간 풀어야 돼요. 문제만 푸는 게요. 특히 이제 다중이기 분석으로 가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물론 뭐 두세 시간 동안 계산기를 두들겼을 때 오류가 한 번도 없으려는 법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 참 어렵게 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이거를 컴퓨터로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컴퓨터로 모든 것들을 이해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제가 미니텍 실습에 대해서 여태까지 배운 부분에 대해서 실습하는 것들을 조금 여러분들이랑 얘기해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리그레션 모델이 조금 나간 상태에서 제가 나머지 것들도 다 여러분들이 실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노바하고 리그레션 모델은 딱 하나씩만 여러분들 폰으로 풀 수 있는 것까지만 제가 숙제를 해드리고 그 뒤부터는 다 이제 미니탭으로 푸는 거로 여러분들이랑 같이 진행하는 걸 하겠어요. 지난 시간에 미니탭 설명을 드리면서 미니탭에 간단하게 탐색기, 출력장, 데이터 탐이 있다는 말씀 드렸고요. 그리고 미니탭을 사용하는 방법이 일단 데이터를 가져와서 메뉴창에서 내가 필요한 메뉴창을 열고 내가 분석하고 싶어하는 그 변수들을 제대로 입력하면 결과창에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죠.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입력할 수도 있지만 대충 이제 데이터를 내가 읽어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부터는 이제 지난번에 했던 성적 문제를 좀 넘어서요. 이제 그래프를 작성하는 그런 거로 작성할 텐데 여러분들하고 이제 제가 그 새로운 데이터인 팁스란 데이터를 갖고 좀 작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데이터를 다 올려놨을 거예요.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열면 아마 데이터를 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번 실습 문제, 이제 미니탭 실습 2에서는 우리 책에 있는 연습 문제를 갖고 제가 실습 2라고 하는 거에서다가 데이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데이터를 보시면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올려놨고요. 저한테는 데이터에 집어넣어놨으니까 팁스란 데이터를 한번 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가 어떻게 한다. 그러면 대충 뭐 위가 맞고 어떻게 된다는 게 쭉 나와 있죠. 이 데이터는 제가 데이터 사이언스 자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뭐냐면 전체 비율이 얼마인데 팁이 얼마고 그때 남녀가 어떻게 있고 담배를 폈냐 안 폈냐 뭐 이런 몇 가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은 다 뭐죠 컨티뉴어스 데이터고 이건 텍스트 데이터 사실 카테고리컬 데이터들이죠. 그런 형태로 나와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일단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원하는 여러 가지 이제 미니탭의 여러 가지 이제 차트 작성을 이제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뭐 히스토그램 작성부터 시작해서 뭐죠? 그 줄기 그래프부터 시작해서 이런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들이랑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합니다. 히스토그램을 작성하기 볼게요. 히스토그램을 그릴 때 그냥 단순을 그려야 되고 적합선을 만들어야 되는데 적합선을 넣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토탈비를 집어넣어서 적합 그림을 그려보면 적합 그림의 형태가 나오죠. 나오고 그놈에 대한 평균값, 표준편차, 샘플 사이즈 같은 거 다 구해줍니다. 물론 빈 사이즈 같은 거 저장해주면 빈 사이즈가 알아서 결정될 텐데 제가 자동으로 만들어준 형태가 되어 있고 루프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저는 이거 잘 안 써요. 그 줄기 그림 잘 안 그려요. 줄기 잘 안 그리는데 어떤 사람은 그리더라고요. 이 토탈비에 대해서 할 때 기준 변수, 그러니까 증분을 보통 정해주죠. 기준 변수를 몇 가지로 쪼개는 경우를 의미해요. 예, 그러면 이놈을 증분을 뭐 5로 하겠다 정해주면 그럼 이렇게 나오죠. 이게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비슷한 그림인데 뭐가 된다는 거죠? 이런 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증분을 좀 작게 해볼까? 어떻게 되나? 더 작게 하면 또 많이 이상해지니까. 그래서 요 놈을 그 오른쪽 클릭해서 분할을 시키면요 두 개가 한꺼번에 뜬대요. 그래서 얘하고 얘를 같이 비교하는 거죠. 얘를 뒤집어 놓은 형태죠. 뒤집어 놓은 형태로 요렇게 돼 있는 요렇게 즉 오른쪽으로 스큐된 거죠. 왼쪽으로 데이터가 몰려 있는 그런 형태로 데이터가 있는 즉 팁이 20불 이상은 많이 안 주네요. 그러니까 비리 20불 이하는 별로 없고 20불 이하로 좀 많은 형태로 약간
그런 형태의 데이터가 보여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 두 개를 가지고 오른쪽 클릭을 하면 이게 옛날에 없었던 기능이에요. 없었던 기능인데 두 개를 비교 분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왜 필요하냐면 때에 따라서는 여러 개는 아닌데 두 개를 이렇게 비교 분석하는 게 의미가 있을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형태를 만들게 가능하게 만들어줬다고 얘기하고요. 저도 보니까 도움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요. 그리고 저는 사실 박스플랫을 매우 좋아합니다. 박스플랫을 매우 좋아하는데요. 이 박스플랫이 여러 개의 서로 다른 놈들을 플라팅하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원하는 유형이라고 했는데 단일 Y와 다중 Y는 뭐냐면요. Y, 그 디펜던트, 내가 Y라는 값을 하나로 볼 거냐, 두 개로 볼 거냐, 여러 개의 Y를 비교 분석할 거냐를 얘기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중 Y는 잘 안 합니다. 다중 Y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Y는 이퀄 fx를 계산할 때 Y는 이퀄 fx를 계산할 때 일반적으로 X는 여러 개를 많이 쓰죠. 근데 Y는 뭐죠? 한 개에 대해서 합니다. 근데 이 Y도 사실은 Y1부터 시작해서 YM까지 여러 개를 F의 X1부터 시작해서 XN개까지 이렇게 M 대 M으로 분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는 하나로 디펜던트 베리 하나를 생각해서 하나하나마다 쭉 분석하는 걸 많이 씁니다. 그래서 다중 Y는 잘 안 쓰는 거고요. 다중 Y로 데이터를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 별로 좋은 방식은 아니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롱 포맷으로 데이터를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여러 가지 값들을 입력해주면 이런 그림들이 나와요.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 박스그램을 잘 그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아까 말한 토탈벨에 대해서 다시 그림을 그리는데 상자 그림을 그리는데 자 Y가 한 개냐 Y가 여러 개냐를 물어본 거고요. 하나 내에서 이 그룹이 여러 개냐 아니냐를 물어본데요. 먼저 하나 내에서 아무 그룹 없이 그냥 그리는 걸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요. 먼저 얘를 선택을 하고요. 이 토탈 빌즈를 선택해서 토탈 빌즈에 대해서 제가 뭘 그렸습니까? 박스플랫을 그렸어요. 이 박스플랫이라고 하는 게 바로 사실은 이놈을 없애고 히스토그램을 누르자. 히스토그램을 분할하자. 이놈하고 이놈이 같은 그림이에요. 왜 같은 그림이냐면 얘가 요게 이제 미디엄 값이고요. 요게 그 first quartile이고 third quartile이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요 거리에 1.5배를 그어놨고요. 그 중에서 포인트가 있는 놈을 찍은 거고요. 요 위에 있는 놈은 그 윗값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익스트림 포인트라고 이상값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면 이쪽이 좁잖아요. 좁으니까 데이터가 몰려 있다는 거예요. 넓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이렇게 넓어진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미디엄이라는 값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이 뜨네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표현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고 싶으냐 하면 여러 가지 카테고리컬 데이터랑 비교 분석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요. 지금 그래프를 보면 어떤 그림을 그리냐면 제가 그룹 표시를 해서 단순히 아니라 그룹 표시를 한 다음에 그러면 이게 하나 더 생기죠. 그룹화된 변수를 물습니다. 토탈 빌이라고 하는 놈이 뭐죠? 사이즈에 따라서 이걸 누를 땐 여러 개가 뜹니다. 왜냐면 뜨는 이유는 뭐냐면 그 그룹에 들어갈 수 있는 놈은 누구냐 하면 카테고리컬 배열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카테고리컬 배열이랑 같이 집어넣습니다. 하기 때문에 얘는 갑자기 더 뜬 거예요. 나는 뭐죠? 사이즈, 몇 명이 모였냐에 따라 토탈 비율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보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눌러보면요. 예, 이렇게 그림이 뜨죠. 무슨 말이죠? 한 명일 때는 이 정도지만 사람이 늘어날 때마다 값이 점점 늘어난다는 걸 내가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고요. 재밌는 게 몇 개 있네요. 뭐죠? 오히려 두 명 있을 때 익스트림 포인트들이 많이 나오네요. 왜 그럴까요? 예, 데이트 하나 봐요. 예, 데이트 중에서 어떤 데이트예요? 예, 아마 만난 지 얼마 안 된 친구죠. 환심을 사야 되는 친구인가 사이인 것 같아요. 이거는 또 왜 이랬을까요? 이것도 뭐 그런 것 같네요. 누가 소개시켜줘서 한 사람 더 왔나? 세 명이 모였나? 예, 재밌는 데이터죠. 여기서부터는 그런 거 별로 없네요. 예, 그런 데이터를 딱 보면요. 이 박스 플롯을 보면 데이터 패턴을 정확하게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스 플롯을 되게 좋아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 플롯으로 여러분들 그림을 그리면 되게 좋고요. 기술 통계량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렸죠. 통계량의 결과값 실수에 나타난다고 하고 저장을 하면 이 결과가 데이터장에 찍혀요. 근데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저는 잘 안 합니다. 그리고 기술 통계량을 표시할 때는요. 여기 통계량을 누르면 이게 떠요. 이게 뜨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여러 가지 값들을 내가 찍으면 거기에 따라 값이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겁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다시 이제 통계 분석으로 들어가서요. 기초 통계량의 기초량 통계에서
제가 요 세 개를 이제 계산을 하려, 이번에 이제 토익 성적이 아니라 바뀌었죠. 예, 사이즈까지 결정을 했고요. 기준 변수로 내가 뭐를 쓸 거냐? 아까처럼 뭐죠? 사이즈. 이번엔 사이즈를 갖고 성별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기준 변수에 성별을 넣습니다. 성별을 넣고요. 예, 기준 변수는 조금 이따 합시다. 예, 먼저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냥 누릅시다. 예, 누르면 뭐가 나오죠? 자, 토탈 빌 사이즈에 대해서 244명이고 미싱 밸류가 하나도 없네요. 이런 경우 별로 없어요. 미싱 밸류 항상 있어요. 여기 평균값이 있고요. 항상 나오죠. 뭐가 표준 오차가 있어요. 표준 편차와 표준 오차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표준 편차와 표준 오차는 어떻게 됩니까? 예, 얘는 뭐죠? 요거에 루트 n으로 나눠준 거죠. 즉 244로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책 보면 뭐죠? 이거 구하는 건 몽고메리 책에 나오죠. 그 이유가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 미안합니다. 제가 세팅을 바꿔놨네요. 원래대로 안 했는데요. 아까 제가 하면서 세팅을 좀 바꿨거든요. 세팅 원래대로 할게요. 원래 세팅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일반적으로 분위값이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변동계수 안 집어넣는 게 이게 일반 세팅이에요. 이게 일반 세팅이거든요. 일반 세팅하면 이렇게 결과가 나와요. 이게 일반 세팅으로 되어 있는 상태예요. 디폴트 세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두 번째 무슨 작업을 했었냐면요. 무슨 작업을 했냐면 기준 변수를 집어넣는 거예요. 기준 변수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히스토그램 그릴 때 x에다가 데이즈를 집어넣었죠. 거기다가 토탈 빌즈를 집어넣은 것처럼 여기다 여기서 사이즈를 난 관심이 없고 내가 뭐에 관심이 있냐면 죄송합니다. 사이즈에 관심이 없고 난 B라고 토탈 빌에 대해서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아니다. 그냥 같이 하자. 헷갈리게 하지 말자. 예. 세 가지 변수가 연속 변수니까 그냥 집어넣고요. 기준을 뭐로 나눌까? 성별로 이 토탈 비례나 이게 어떻게 달라지는지 내가 보고 싶다고 얘기했고요. 통계량에 들어가서는 4분위니까 필요 없고 그냥 이 정도면 구하면 되겠다. 이거 다 없는 거 비결 측지 없는 거 아니까 비결 측지 필요 없고 여기까지만 하겠다. 그렇게 하기로 하겠다 하고 눌렀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얘를 지워야지 없어지는구나. 아이고, 몰랐네. 야, 지워져라. 그럼 어떻게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토탈비라고 팁하고 사이즈에 대한 걸 구했는데 뭐죠? 뭐로 나눴어요? 기준 변수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별로 사실은 제가 결축지를 없애는 게 아니라 결축지를 없애고 원래 배우리업으로 있어야 되죠. 실수를 자꾸만 해요. 자, 통계량 표시해서 아까 통계량 들어가서 결축지에서 비결축지일 수가 있어요. 결축지가 없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죠. 그렇게 되면 뭐죠? 자, 여성이 87명, 남자가 576명이었고요. 자, 어떻게 돼요? 평균값은 남자가 조금 더 높게 나왔다. 토탈 비율이 나왔고요. 팁도 남자가 좀 더 내는 거로 나와 있고요. 사이즈도 남자가 있었을 때 좀 더 많은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리고 표준 편차도 역시 마찬가지로 남자가 더 크고 그리고 팁의 표준 편차는 많이 차가 나네요. 좀 차가 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네요. 나머지 것들은 아닌데요. 이렇게 이런 값들을 여러분들이 뽑아낼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콜타일을 제가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값들이 나온 걸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요놈이랑 비교 분석해서 분할로 보면 요놈은 내가 뭐 한 거죠? 이게 딱 비교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기존에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 기능 좋더라고요. 저 이게 써보니까 저도 처음 썼는데 그러니까 두 개를 비교 분석해서 얘는 분류를 안 기준 분류를 안 한 거고 이 기준 분류를 한 거죠. 일반적으로 기준 분류를 할 때 기준을 뭐로 쓴다고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셀 수가 있어야 돼. 이산 확률 변수 있는 걸 써요. 일반적으로 범주형 데이터를 많이 써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렇게 비교 분석하면서 작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상관계수 아까 구한 거네요. 상관 분석. 계수 구하는 거 있고요. 실습인데요. 이 실습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거에 따라 실습 팁스를 열고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그려보고요. 우리가 227페이지에 나와 있는 미니 탭에 입력해서 이거 풀어보고요. 그럼 이제 실습으로 확률을 계산하는 걸 좀 설명하려고 해요. 미니 탭에서 확률을 계산해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example을 뭘 설명을 드리려면 바이너미얼 디스트리뷰션에서 이렇게 됐을 때 바이너리 디스트리뷰션 100, 0.3 이게 뭐죠? 확률이 0.3인데 100번 시행했을 때 35% 이상 되는 확률은 얼마일 것인가를 계산해 보려고 하는 확률입니다. 이거 뭐 우리가 테이블에서도 쓸 수 있고요.
또 뭘 할 수 있죠? 계산할 도 되고요. 계산하려고 하는데 좀 복잡해서 그래서 이건 크면 우리가 많이 이제 노멀 어프로크시메이션을 많이 쓰는데 이런 것들을 엑셀에서도 할 수 있고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가서 확률 분포로 갑니다. 계산을 가서 확률 분포로 간 다음에 확률 분포 여러 종류 확률 분포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항 분포로 가겠습니다. 이항 분포로 가서 여기에 이제 세 가지가 나와요. 확률과 누적 확률과 역확률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것만 정확하게 열심히 다 끝나요. 다 끝나는데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 확률이라는 것은 한 포인트에 대한 확률이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일반적으로 컨티뉴어스 디스트리뷰션은 확률이 한 포인트가 안 나오죠. 그래서 밑에까지를 몽땅 다 합친 걸 뭐라고 누적 확률이라고 해요. 영누적 확률이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말할 때 G 알파 값이에요. 알파 값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1-알파까지 올 때까지를 할 때 그때 그 값이 뭐냐를 물어보고 G 알파 값이 뭐냐를 물어보잖아요. 그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도움을 한번 눌러보시면요. 그래서 이렇게 떠요. 뜨니까 도움말 하시면 확률 유형의 선택, 계산, 확률 분포 선택한 다음에 계산할 분포의 유형을 선택했죠. 그래서 확률 밀도와 누적 확률과 영누적 확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는 랜덤 베리어블에 대한 확률을 더하거나 곱하면서 밀도 함수 이해하십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확률 밀도 함수가 뭐라는 설명이 되어 있죠. 계산형이 뭐고 계량형이 뭐다라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통계를 모르면 이 얘기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미 이산형이 뭐죠? 그게 뭐라는 걸 알고 계시죠? 예,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이 그 문제를 넘어갈 수 있다고. 왜 돌아가는 게 안 돌아가냐? 그러면 안 돌아가나? 되어 있고요. 누적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cumulative distributive function이라고 했죠. 주어진 x 값에 대한 누적의 확률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쭉 펴진 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하는 거죠. 그래서 누적 확률이라는 것은 이 밑에부터 여기까지 합친 놈을 누적 확률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중요한 게 누적 확률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여기는 우리가 뭐라고 썼냐면 1-알파의 퍼센타일이라고 썼어요. 퍼센타일이라고 썼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역누적 분포 함수는 특정 누적 확률에 관련된 값을 제공합니다. 역누적 분포 함수의 특정 확률에 관련된 값을 결정할 때 사용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림으로 보고 말하는 게 더 편하죠. 여기까지가 뭐죠? 5%라고 한다면 여기까지의 요 값이 뭐냐를 물어보는 거죠. 밑에 깔려 나한테까지 올 때까지 뭐죠? 그놈의 누적 확률이 될 수 있는 여기 x 값이 뭐냐는 것을 물어보려는 게 역누적 확률 함수다라고 얘기를 하죠. 또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놈을 이용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아까 우리가 무슨 문제를 풀으려고 그랬죠? 같이 띄울 수가 있나? 같이 띄우시면 좋겠다. 예. 아이고. 너무 작나? 이제 여기서 보면 이쪽에다 놓으면 되겠다. 내가 지금 이쪽에서 볼 수가 있어. 화면을 두 개 쓰니까 좋으네. 네.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영누적 확률 나는 보는데 여러분들은 못 보는구나. 잠깐만요. 어? 같이 봐요. 예. 자, 내가 바이너미얼 디스트리뷰션이 n이 100이고 확률이 0.3일 때 x가 75부터 큰 놈을 내가 구하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가 아까 좀 들어와서 계산의 확률 분포의 이항 분포로 들어갔습니다. 거기다 필요한 값을 넣어주는데 그래서 요거를 선택해 줘야 돼요. 요거를 선택해 줘야 되니까 사실은 뭐가 되는 거죠? 누적 확률을 계산하면 그 밑에까지 깔린 거죠. 근데 얘는 그 이상을 요구하죠. 이상을 요구하니까 일단 여기도 넣을게요. 여기다 일단 100이 들어갈 테고 사건 확률은 뭐가 되는 거죠? 지금 여기서는요. 35번이라는 확률이 들어간 거죠. 예. 35번에 한 거에 대한 뭘 내가 구하겠다? 35번에 대한 예? 35번에 대한 확률은 35. 죄송합니다. 35고요. 자, 지금 여기를 잠깐 우리가 지금 뭐죠? 그 CNS는 100이고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이죠. 확률은 0.3이고요. 그리고 X가 35인 놈을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힘들다. 지금 오른쪽에 넣어놓고 할게요. 미안해요. 여러분들 못 보더라도.
그러면 여기에 뭘 또 하라고 했냐면 이거를 집어넣을 때 열로 입력 열이 있느냐 상수가 있냐는데 열이 있다는 것은 이 안에 열로 만들어 놨다는 얘기예요. 여기 도움말에 막 있을 거예요. 도움말에 가보면 이게 있고 뭐죠? 유형의 선택 그리고 향수 입력 돼 있죠. 한 다음에 내가 평가할 데이터가 열로 있을 때는 집어넣어라. 요 안에 열이 있다는 경우에요. 내가 그거를 평가할 어떤 값을 내가 입력하겠다 그럼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35라는 값이 있으니까 35라는 값을 여기서 지정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35라는 값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눌러보면 제가 이 확률이 몇이죠? 확률은 0.3이죠. 예, 이런 실수를 자주 합니다. 여러분들 하다 보면 이게 때랑때랑 나와요. 때랑때랑 나오는 건 얘가 원하는 데이터가 안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메뉴 드리븐 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요. 이걸 입력하려고 할 때 이 내용을 모르면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이 내용을 모르면 집어넣을 수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항분포를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n이라고 하는 게 100이고 p라는 게 0.3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면 여기다 그 값을 집어넣는 거에 대해서 되게 힘들어합니다. 뭘 잘못 넣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게 30이라고 쳐놓으면 0.3이 아니라고 쓰고 30이라고 넣었는데 그게 왜 틀린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바이너리 디스트리뷰션을 모르기 때문에 못 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마찬가지로 뭐죠? 35라는 값을 내가 지금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눌러보면 이제 확률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이항분포가 n이 100이고 p가 0.3일 때 x가 35보다 작은 확률은 0.00392이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x가 35보다 크다는 값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해요. 35보다 크다는 값을 알려고 하면 사실은 작다는 값이 아니라 1 빼기 probability x에 뭐가 돼야 되겠죠? 이 값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렇게 표현돼야 됩니다. 이 값이 우리가 요렇게 표현해야 되죠? 그러니까 35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뭘 집어넣어야 돼요? 36을 계산해야 돼요. 36을 계산하고 난 다음에 뭐겠죠? 누적 확률이니까 이상을 빼려면 1 빼기 n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 값으로 계산이 되겠죠. 내가 미니템에서 내가 이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풀면 되겠다? 미니템에서 이 문제를 풀려고 하면 내가 확률분포에 가서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으로 들어가서 얘가 35가 아니라 내가 34라는 놈을 써야 되는구나. 34를 구해보면 30보다 작은 누적 확률을 구해줬어요. 그거보다 큰 거로 뭐죠? 1-34로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해준 이렇게 계산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계산이 된다. 이거 여러분 계산할 수 있겠죠. 요거는 옛날 건데 내가 그대로 해놨지? 너무 뻔한 얘기를 해서 그냥 그대로 해놨다. 마찬가지로 요번에 뭐냐면 0.3의 95%타일을 구하고 싶어요. 95%타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밑에 깔린 놈이 95%가 되는 그 X포인트가 뭔지를 알고 싶어요. 예, 그 값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값을 알려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 들어온 데서 계산에 들어가서 확률분포에 가서 이항분포로 가서 뭐가 해야 된다는 거죠? 누적 확률분포를 계산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누적 확률분포가 어떻게 되지? 아까 95면 0.95가 되겠죠. 예.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얘는 뭐예요? 디스크리트 랜덤 베어리기 때문에 딱 끊어질 수가 없어요. 딱 끊어지지가 못하니까 얘가 뭐 37일 때는 0.95고 38일 때는 0.96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95%타일 하면 뭐로 보시려고 하는 것이 요거를 보고 결정하세요. 이렇게 말해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결정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퍼센타일을 해주면 그런 식으로 값을 계산해 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거 누적 확률 분포만 계산한 거죠. 교수님이 이거를 잘못 답으시고 교수님이 틀린 거 좀 고쳐놓을게요. 예. 그렇게 하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T 디스트리뷰션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다 어떻게 했죠? 테이블 표로 구했었죠? 테이블 표로 했을 텐데 우리가 이 테이블 표라고 하는 것을 다 모르고 할 수 있습니까?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보세요. 이보다 크다는 걸 어떻게 계산해 줘야 될까요? 당연히 계산에 들어가서 확률 분포에서 T분포를 선정해 주고 T분포에서 1보다 크다는 것은 뭐라고 되죠? 1 빼기 1보다 작다는 누적 확률을 계산해 주니까 1보다 작다는 걸 계산해 주면 바로 내가 계산하는 값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가서 그냥 눌러볼게요. 그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보시죠? 여기 자꾸 저쪽으로 이쪽을 잘 안 쓰니까 T분포에 가면 아까 우리 문제가 뭐였나? 교수님 이렇게 보고 난 다음에 몇 초만 지나고 잊어먹고 디그리 오프 프리덤이 25인데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서 구하는 것은 1보다 큰 놈이니까 누적 확률을 구하는데 자유도가 25다라는 게 나올 테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내가 뭘 모르면 T-디스트리뷰션이 뭔지 모르면 내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이중선 모수라고 하는 것은 T값이 0의 중심으로 움직이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본 거고 거래 없으니까 나는 데이터를 집력할 거니까 상수로 정해줬고 자 1보다 크다는 놈을 잡아주면 되겠죠. 1보다 크다면 1보다 밑에 놈이 오죠. 이거는 우리가 뭐죠? 컨티뉴어스 분포기 때문에 별 상관하지 않습니다. 값에 대해서는요. 그러니까 뭐죠? 1 빼기 2놈으로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본 거를 저기서 구한 것처럼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이렇게 구해지면 이 값이 뭐가 되는 거죠? 1.36, 그러니까 163.7로 계산했고 1 빼기 2가 되니까 그 완전은 0.0613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테이블 표를 갖고 쓰셔도 돼요. 근데 테이블 표를 찾지 않고 뭐하죠? 그냥 미니탭에서 그 값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엑셀에서 똑같이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려운 부분은 누적 확률이란 개념이랑 확률이란 개념이랑 영누적 확률이라는 개념. 즉 우리로서는 1-알파 퍼센타이즈라는 값이었죠. 그 값에 대한 정확한 개념만 이해하면 나머지 걸 구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를 왜 설명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옛날에 T테이블을 보실 때 T테이블에 디그리 오프 프리덤이 다 있는 게 아니에요.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30초 넘어가면 툭툭툭툭 뜁니다. 그래서 값이 안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은 테이블에서는 다 구해낼 수가 있죠.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있나? T분포가 25%하고 95% 차이를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그럼 뭐 해야 되나? 내가 뭘 구하면 되죠? 퍼센타일 구하는 거죠. 퍼센타일 구하는 것은 요거의 누적 확률을 구하고요. 요거의 누적 확률을 구한 다음에 뭐죠? 그거를 빼주면 되겠죠. 예. 2.5%라고 95%에 대해서 각각을 구해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 내가 정 누적 확률이 될 테고요. 자유도는 똑같이 25%가 되고요. 첫 번째 것 97.5를 누르면 97.5에 대한 놈이 나올 테고요. 0.025를 누르면 0.025에 대한 놈이 나오겠죠. 각각 내가 값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약간 모양은 바뀌었는데 크게 바뀐 건 아니에요. 계산에 가서 확률 분포에 가서 T분포에 가서 뭡니까? T분포에 가서 디그리 오프 프리덤이 되는데 0 누적 확률을 내가 계산해서 뭡니까? 0.975를 구해보면 975가 되는 T값을 보여주죠. 얼마가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분포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포들에 대해서 한번 실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구하는데 뭐로 구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파이스케어 같은 것도 다 테이블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어려운 거, 제가 왜 이걸 설명을 드렸냐면요. 처음에 우리가 뭐죠? 확률표를 보지 않아야 될 때도 있는데, 때에 따라서 확률표를 내가 없는데 계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정확한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저 값을 이용하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T값을 정확하게 집어넣어도 우리는 뭐는 못 보이죠? T밸류 못 보이잖아요. 근데 이 컴퓨터로 보여줄 수 있잖아요. 저런 것들. 자, 그러면